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정부 입김 강해진 SMIC 입사 2개월 차가 회장 취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이죠. SMIC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장악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장으로 추대된 인물이 입사 2개월밖에 되지 않는 인물이라는 사실이죠. 이 인물과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에서 하는 기업에 말하자면 국영기업에서 오랫동안 엔지니어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SMIC에 들어온 지 2개월 만에 이 회장으로 초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의 이름은 바로 류심펑. 이는 중국 대기금에서 추천한 인물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반도체 제재로 휘청이고 있는 SMIC를 정부 주도로 살리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SMIC는 미중 반도체 경쟁, 그리고 반도체 시장의 악화,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시가총액이 대폭 증발해버렸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에도 큰 문제가 되는데요. 중국 정부가 지금 지원해서 키웠던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정부 입김 강해진 SMIC 입사 2개월 만에 회장 취임입니다. 18일 중국 차이시는 17일 저녁 SMIC가 까오용강 회장이 회장직에서 탈퇴하고 류심펑 부회장이 회장을 맡는다고 공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당시 저우주셴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사퇴하고 최고 재무 책임자였던 까오용강이 임시 회장직으로 맡기 시작한 지 2년도 안 되어서 다시 회장이 교체된 것이죠. 새로 회장에 취임된 류션펑은 지난 5월 12일 SMIC의 부회장으로 입사가 했는데 이 입사한 지 불과 2달 만에 SMIC 전체를 책임지는 회장이 됐습니다. 당시 SMIC는 류션펑을 중국 국가반도체 산업 투자펀드 대기금이 추천한 인사라고 소개를 했었죠. 류심펑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석유화학 업계에서 장기간 일했으며 현재 국유기업인 상하이 화이그룹 당위원회 서기 겸 회장직도 역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국영기업에서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 SMIC의 회장으로 역임한다. 뭐가 있죠? 결국 중국 정부가 힘을 실어서 이 SMIC를 무조건 키우겠다라고 그렇게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류심펑이 회장으로 됐을까? 좀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류심펑이 대기금의 추천을 받아서 SMIC에 들어온 인물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대기금은 국가 반도체 산업 투자 펀드로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정부 주도의 펀드라는 사실이죠. 이 때문에 대기금의 입금으로 SMIC에 입사한 류심펑이 2개월 만에 회장으로 취임한다라는 것? 이것은 결국 중국이 직접 나서서 SMIC를 책임지고 운영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이번 기사의 댓글로 재무 출신보다는 엔지니어 출신이 회장을 맡는 게 낫다. 중국 정부가 정식으로 SMIC를 접수한다라는 등 이번 인사를 대체적으로 좋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SMIC는 어떠한 위치고 어떠한 입장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SMIC의 올해 1분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5.3%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를 차지한 TSMC가 60.1%, 2위를 차지한 삼성전자가 12.4%와는 제법 차이가 나지만 SMIC는 꾸준히 5위 자리를 지키고 있죠. 원래는 4위까지도 올라갔는데 지금 5위로 덜썩 주저앉은 상황입니다. 4위는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6.6%, 대만의 UMC가 지금 5위를 차지하면서 6.4%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 하나 올려드리는데 글로벌 파운드리 5대 점유율이라고 그래서 지금 SMIC가 점유율 자체가 지난해 4분기보다는 조금 늘어난
5.3%를 기록했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죠. 살짝 올랐습니다. 살짝 올랐던 것은 내수에서 많은 주문이 들어왔다. 미국에서는 이제 주문이 들어올 이유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점, 왜 SMIC를입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에서 SMIC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물론 대만 사람이 이 중국에 와서 SMIC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국영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하이실리콘 등 주요 팹리스 업체들이 대만 TSMC에서 생산이 막힌 지금 이들이 첨단 반도체 생산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SMIC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SMIC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미국발 반도체 장비 제재, 그리고 반도체 경기 불황. 이 두 가지 문제 모두 미국발 반도체 장비 제재가 시발점이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자 지금 중국의 반도체 생산량이 줄게 되고, 반도체 생산량이 줄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전자산업에 타격이 갔습니다. 결국 전자산업에 타격이 가자 전체적인 반도체 소비 자체가 줄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올해 1분기 SMIC의 매출액은 14억 6,200만 달러에서 작년 동기 대비 20.6%가 줄었으며 당기순이익은 2억 6,700만 달러로 53.1%가 쪼그라들었습니다. 굉장히 반 이상이 쪼그라들었다라는 것이죠. 올해 1분기 SMIC의 공장 가동률은 68.1%, 전년 1분기가 92%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이 날아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난 수년간 SMIC는 22나노에서 28나노 이상의 성숙 공정 위주로 생산 능력을 확충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SMIC의 월 생산 능력은 8인치 웨이퍼 기준 약 71만 4천 장으로 전년 대비 15%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SMIC의 상황은 당장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죠. 그것은 바로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수장을 바꿨다 할지라도 이것을 헤쳐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2020년부터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핀팹 매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볼 내용은 2020년부터 공개하지 못한 핀팹 매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MIC는 지난 2020년 1분기만 해도 각 공정 노드별 매출 비중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흐리게 발표를 하고 있지만 SMIC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발표를 했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이만큼 할 수 있어. 그리고 16나노급으로도 만들 수 있어 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러나 2020년 2분기부터 핀팹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14나노 공정 매출을 28나노와 합쳐서 발표를 합니다. 핀팹 매출 규모를 외부에서 추정하지 못하게 감춘 것이죠. 대만의 디지타임즈도 SMIC가 미 상무부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핀팹 매출을 감췄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TSMC 등 파운드리 업계는 2D 구조의 미세 공정의 한계에 봉착하자 14나노 공정부터 핀팹 기술을 도입했고, 그리고 SMIC 역시 지난 2019년 14나노 양산부터 핀팹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나노까지는 일반적인 핀팹 기술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삼성전자, TSMC 등 파운드리 업계는 2D 구조의 미세 공정의 한계에 봉착하자 14나노 공정부터 핀팹 기술을 도입했고, 지금 SMIC 역시 지난 2019년 14나노 양산부터 핀팹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발표인 2020년 1분기 기준 14나노의 매출 비중은 1.3%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SMIC가 2020년 2분기부터 14나노 공정의 매출 비중을 따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28나노를 합쳐서 공개하면서 SMIC의 핀팹 설비 투자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는 추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SMIC의 이러한 저자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작년 말부터
작년 10월 달부터 작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여기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동참하면서 이제 SMRC가 28나노 수준까지만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지금 40나노, 28나노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40나노로 바뀌죠. 40나노 수준까지 반도체 제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SMRC의 성장이 어떻게 될지 이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SMRC를 완전히 날려버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나노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SMRC 완전히 날아간다. 그리고 창신 메모리 끝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창신 메모리가 만약 40나노까지 밀리게 되면 지금 DDR2 정도까지밖에 못 만든 이러한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YMTC, 지금 YMTC 소리가 나와서 이 YMTC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지만 이 내용은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YMTC도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DSMG는 SMRC를 비롯한 중국의 파운드리 설비들의 투자가 40나노 이전 레거시 공정에 머물 것이며 공정 개발 역시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40나노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냐? 지금 중국이 SMRC의 수장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기회가 될 것이다.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헤맬수록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현재 당장은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다른 대체지를 찾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SMRC가 많이 바쁩니다. 많이 바빠서 수장까지 바꿀 정도예요. 수장까지 바꿀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게 될지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